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청와대의 조윤선 정무수석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정치 공방으로 변질돼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정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윤선 수석이 이런 책임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약간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 수석의 전격적인 사퇴 이유를 두고 설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조 수석의 사퇴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공무원 연금 개혁과 다른 공적연금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야당과 또 공무원 연금 개혁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청와대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이 조 수석의 사퇴로 좁혀질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를 보는 국민들 정말 답답하죠. 분명한 점은 가뜩이나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대책비의 사적 사용 문제로 세금이 새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세금 먹는 하마로 알려진 공무원 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한다면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분명히 더욱 싸늘해질 겁니다. 이런 점 정치권 과연 알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보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줄여서 예. 사드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이 사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캐리 장관은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앞서 캐리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는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미는 전혀 이견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사드 언급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뭐라 그래요? 외교부는요, 뭐 답변 아시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해명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런 입장이었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정된 바도 없다, 이른바 산무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건가, 실언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실언일까,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 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도 사드인데 네. 이 일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실 일본 성노예라고 네네.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랬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은 인신매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강제 납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 점이 좀 안타깝고, 네. 물론 일본이라는 이 범죄 당사자를 적시했다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좀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인신매매, 뭐 휴먼 트래피킹,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베 총리가 좀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었는데. 근데 예. 아베가 이용했건 말건 간에 자기는 자기 이 주관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표현이 그거 외에 다른,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힐러리 왜요?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성노예. 성노예라고 표현을 하라고 이제 그게요, 했었죠. 독일 공식 문서에도 다 성노예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표현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성노예가 아니라 굳이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쓴 것 그 자체가 표현을 문제가 쓴 것 있다. 자체가 잘못됐다는 네, 거죠. 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조금 전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얘기입니다. 예. 중앙일보는 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 대통령 조윤선 사퇴 통해 여야의 그 연금 개혁 독촉장 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사퇴 변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사퇴 시기가 어색한 거 아니냐라는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금요일 날 이 당정청이 만나서 좀 어느 정도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일에 이 본회의 처리 무산됐을 당시에 조 수석이 마음을 굳혔고 다음 날인 7일에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바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퇴 시기 이유가 좀 설이 분분해요. 예? 네. 예, 이런 부분은 과연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과 이 부분 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죠? 그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가요. 처음 입을 뗐습니다. 24년 만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인 강기훈 씨가 이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검찰 조직은 자신이 유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말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도 역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게 강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처음 밝혔는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기훈 씨가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간암 투병 예. 중이시죠. 네. 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뭐 사과하는 거,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사과할 때는 사과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박수 받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죠? 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때문에 어제 열렸던 5.18 그 민주화 운동 기념식 행사가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국일보나 한겨레 등 일부 매체들은 이제 사진을 실었는데요. 한국일보는 입담은 총리, 태극기도 안 든 보훈처장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한겨레의 근데 경우는 이게 잘못됐네요. 총리가 없는데 총리 대행밖에 없는데. 통일대 그러니까 예. 예, 최경환 부총리를 얘기한 예. 거죠.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국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제는 여야 없이 성토회장이었습니다. 당장 정의아 국회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 한마디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정부에 유감을 표출했고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올해도 반쪽 행사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려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편 그 어저께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유, 지금 야당이 거기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죠. 그랬었죠. 그래서 두 분이 얘기를 좀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냐라고 했더니 아니 김무성 네. 대표 아유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요새 당내 때문에 그랬겠죠 뭐. 예? 저도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전야제 해프닝 대화 나눴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그 봉변을 당하셨기 그랬대요? 때문에 네. 뭐 한마디로 당신도 너도 물 맞았어? 뭐 이런 거 그런 물어본 거죠. 건가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깊은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천정배 의원하고도 만나고 주승용 최고위원하고도 만나고 근데 결과들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호수에서 일한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대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예, 월요일 날 아침에는 항상 차 엄청 밀렸죠.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밀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이제 도심의 곳곳에 교통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내부신안로 성산 방면 홍지래무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으로 갓길에서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양화대교 북단면 남단 구간 중간지점 3, 4차로에서도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조금 전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이제 상교교부터 중랑교를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도 밀리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따라 외곽으로 나가는 길 이제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정체 저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지금 성산대교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도 이전 20-30km 안팎입니다. 나라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지금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갑작스럽게 조윤선 정무수석 그만뒀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신속하게 이 사의를 수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놓고 야당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죠. 또 뭘 짜고 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정치민주연합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정치민주연합 유순희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직접 뭐 얘기하죠. 뭐 조윤선 수석 말이에요. 사의를 네. 표명하고 이 청와대가 또 아주 평소답지 않게 이 사의를 아주 신속하게 수용을 했는데 예? 네. 자,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조윤선 수석은 이제 네, 공무원 개혁안 때문에 그만둔다 그랬는데 네. 원래 조윤선 수석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한 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만둔 상황에서 그만둘 시점과 저는 이유를 찾았던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 역할이 원래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 간 합의에 불만을 표시를 했으니 정무수석으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이유는 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그 애초 뭐 개혁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운운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평소 그 조윤선 수석 스타일이 아니고 또 사태의 변으로도 적절치는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단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충성심을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간만에 그 여야 뭐 정부 공무원 간에 이렇게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는데 예. 그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그 양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 절감액이 330조 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를 지금 국민연금도 못 내는 취약계층도 엄청 많고 기초연금 20만 원도 애초에 박 대통령께서 다 주겠다 공약을 했는데 지금 한 서울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못 받는데 예.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몇 개월간 그 지속되어 온 사회적 그 대타협 기구에 공무원 연금 그 개혁안의 논의 과정을 청와대가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책임지려면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 정무수석보다는 경제정책이나 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면 그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 유승희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좀 여쭤볼 게 생겼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뉘앙스 상으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유승희 최고위원께서는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반대한다고 그러죠? 아니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40% 선인데 예. 이거 이제 50% 50%까지 올리자. 상향 예. 조정하는 이거는 뭐 한꺼번에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50%로 조정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50% 국민연금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는 애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같이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절감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계층을 위해서 쓴다.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못 내는 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예.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그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원래 지금 아예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80대, 90대 어르신들, 70대 이상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기초연금에 예.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같이 얘기됐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상충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애초에 주장을 예. 그 재정 절감액이 20%를 하지 말고 이거는 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보면 공무원 연금을 그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더 내겠다 그리고 덜 받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그런 취약계층을 해서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귀한 돈을 엉뚱한 데다가 뭐 4대강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에다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뭐 기초연금에 쓰든지 아니면 50% 올리는 데에 좀 더 보태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을 들도록 사용하던데 그런 쪽에 사용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셋 중에 하나네요. 합의를 한 내용인데 이제 몇 프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연금 50%를 얘기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조윤선 수석이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만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조윤선 수석이 다음 어떤 자리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충성심을 위해서 그만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애초에 개혁안이 변질되었다. 이거는 뭐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소 때 조윤선 수석 스타일은 굉장히 조용하게 수석 일을 했고 사실 전면에 나서서 이런 그 논의 과정에 그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한 팀이었다고 보는 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윤선 수석은 상당히 그 조용하게 티를 안 내면서 움직였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충실하게 그 메커니즘에서 자기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이제 여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정부까지 다 이 타협을 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단
아무래도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것에 충성심이 발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윤선 수석이 그만두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총선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총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조금 너무 이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요. 그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 예. 근데 이게 그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잦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이가 이 지금 부총리들도 다 들썩거릴 수 있는 거고 장관들도 들썩거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유 최고위원께서 겸직 막아보자고 이 법을 발의하셨었죠. 네, 저는 이제 그 이완구법으로 그때 발의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겸직을 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법의 이제 근본 취지는 골자는 이제 첫 번째로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임할 경우에 국회의원이 예.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예. 위원을 사임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유한구 국무총리 청문회 그 채택을 위해서 장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대거 불러들여서 사실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예. 보면서 이게 법이 왜 그러지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좋은 안을 냈다고. 사실은 매일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이 법에 이 사각지대에 맹점이 있었다는 거를 그때 다 보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겸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부분은 사실 좀 별도의 문제잖아요. 또 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그 일정하게는 의원 내각제를 아주 부분적으로 뭐 통립이라든지 이렇게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근본적인 논의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겸직을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법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영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장관을 겸직하면 영국에서조차도 그야말로 의원 내각제라는 영국에서조차도 법률안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 저는 이제 그 정권 잡은 초기에 그 국회의원들을 장관을 그 겸직시키려면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게 초기보다는 후반부에 너무 많은 그 장관들을 막 임명을 하다 보니까 예. 그 1년도 채 안 남겨둔 상황이 되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분들이 장관직에 있으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다 콩밭에 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좀 상황도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예? 네. 이 초계파적 혁신 기구를 만들겠다, 그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당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나만 옳다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된다고 것이 전 당원의 생각이고요. 예.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도 저희 당을 지지하거나 하여튼 저희 당을 그 걱정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당이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면은 지금의 그 원칙은 지켜줘야 되고 단지 그 원칙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파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다 이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 평화라고 하는 것에 그 화자라고 하는 건 벼화자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골고루 이렇게 나눌 때 평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은 지키고 아무리 다른 점이 많다 하더라도 같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 같은 점 하나로 다 뭉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당이 살아야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이 죽으면은 뭐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의 존재는 인정하시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내부에서 자꾸 쓰게 되면은 서로 너는 패권주의 아니야 이렇게 또 그거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패권주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서로 좀 다른 점,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저희 당이. 그래서 서로 그 다른 점으로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다른 점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로 예.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같은 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위복의 기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 투자 여기 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관심 있을 텐데 상한가 하한가 이거 지금 15%잖아요. 주식. 네네. 그죠? 30%로 확대가 되죠. 네, 증시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시기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주당 10,000원 하던 종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현재까지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만큼이 11,500원, 내려가도 8,500원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예. 다음 달 15일부터는 올라갈 때는 13,000원, 내려갈 때는 7,000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998년 상한가 제한이 15%로 정해진 뒤에 17년 만에 조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뭐 대박 칠 수도 있겠지만 쪽박 나기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 하루 주가 변동폭이 보면은 30%에서 이제는 60%까지 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 그렇죠. 제한폭을 원래 줬던 것은 주식시장이 너무 출렁이지 않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가격 제한폭이 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주가 이 가격 제한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이 돼 있어서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 가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전 세력이라고 하죠. 이 작전 세력이 오히려 주가를 상한가나 하한가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확 내려가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과잉 반응을 해서 가격 제한폭으로 주가가 붙어버리는 자석 효과를 이제 이용하기가 작전 세력들이 이용하기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금융거래 실명 확인 방법 22년 만에 바뀐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죠? 정부가 금융거래를 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해도 되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의 발달로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정부가 금융거래를 할 때 얼굴을 안 보고 하는 비대면 실명 방식을 허용하기로 한 거는 1993년 도입했던 금융실명제의 그 근간을 22년 만에 손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 적어도 한 번은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얼굴이나 실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새 계좌 이체 같은 거 할 때 직접 은행에 가는 분들 계시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융거래가 20년 전에 오프라인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통계를 봐도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같은 이제 비대면 체류를 활용한 그러니까 은행을 안 가도 되는 금융거래가 전체 거래 한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핀테크라는 금융이랑 IT를 결합하는 전자지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급속도로 진화를 하는 세계적인 금융 환경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제도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비대면 실명을 허용함으로써 실명 확인을 허용하면서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의 서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 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죠.